엄마 미안해. 나중에 우리 꼭 다시 만나. 공이가 결국 유산을 하게 되면서 모모가 공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야. 맹꽁이는 대답 대신 찻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불렀어요? 서민기는 숨을 한번 삼키며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맹꽁이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돌려 서민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말할 게 뭔데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서민기는 침묵했습니다. 말문을 열기 어려운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맹꽁이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 때문이겠죠. 서 팀장님도 눈치챘겠죠. 그래요. 임신했어요. 서민기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차가운 카페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맹꽁이는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서 팀장님이 책임질 사람도 아니잖아요. 서민기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듯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숨기는 건 아니지 않나. 난 알 권리가 있었어. 맹꽁이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 권리요? 서 팀장님은 강 팀장님이랑 결혼할 거잖아요. 서 팀장님 인생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서민기는 머리를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면서도 입 밖으로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맹꽁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상관 말아요. 순간 서민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서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맹꽁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 정리했어요. 서 팀장님에 대한 감정도요. 서민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맹꽁이는 그의 침묵에 더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 팀장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뭘 해도 내 마음은 안 바뀔 거예요. 난 그동안 후회했어요. 왜 서 팀장님 같은 사람을 좋아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을까? 서민기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떠돌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맹꽁이의 말들이 서민기의 가슴을 하나하나 꿰뚫었습니다. 서민기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맹꽁이는 서민기의 말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당신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요.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맹꽁이의 말에 서민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서민기의 마음속에는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맹꽁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남겨둔 채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의 정막을 찢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민기는 혼자 남겨진 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기심이 맹꽁이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저녁의 공기는 싸늘했고 카페를 나서는 맹꽁이를 몰래 지켜보던 강진아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맹꽁이와 서민기가 나누던 대화 그 말 하나하나가 귀를 때리고 가슴에 얹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맹꽁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민기 씨 같은 사람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강진아는 서민기를 불러냈습니다. 서민기는 전화를 받고 어딘가 긴장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강진아의 눈빛은 불길했고 서민기는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진아는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맹꽁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설명 좀 해봐. 서민기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눈동자가 강진아의 얼굴을 스치고 강진아 갔습니다. 너 다 들었어? 강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들었어. 맹공이가 뭐라고 했는지도, 너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민기씨, 나한테 그동안 뭐 숨긴 거 있어? 서민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대답을 바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강진아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맹공이가 임신했다며? 그 아이 당신 아이잖아. 맞지? 서민기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맞긴 한데 그건 이미 끝난 얘기야. 아무 의미 없어. 강진아는 비웃듯 눈을 흘겼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서민기는 뒷걸음질 치듯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강진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었어? 나랑 결혼하려고 하면서 나한테는 진실을 숨기고 맹공이랑은 그렇게. 서민기는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진아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말라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강진아는 날카롭게 서민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게 신경 안 쓸 일이라고 생각해? 민기씨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가장 끔찍해.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라고. 서민기는 절박한 얼굴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진아야, 한 번만 믿어줘.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강진아는 서민기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랑? 사랑이 거짓말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강진아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볼게. 지금은 답이 안 나와. 내가 민기씨를 믿을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봐야겠어. 서민기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아야, 그러지 마. 제발, 난 너 없으면 안 돼. 강진아는 고개를 돌린 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서민기의 울부짖음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민기는 한참 동안 지나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는 서민기의 뒷모습이 불안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진아의 말대로 신뢰가 깨진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서민기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아랑 또 다퉜어? 서민기는 주저하며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엄마, 진아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요. 정주리는 깜짝 놀라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진아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서민기는 눈을 피하며 억울한 듯 대답했습니다. 공이랑 얘기하는 걸 진아가 들었나 봐요. 공이가 내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거요. 순간 정주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몇 초간 말이 없던 정주리는 이내 차갑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뭐? 네가 강진아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진아가 우연히 들었나 봐요. 그동안 숨긴 건 진아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는데. 정주리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손을 내리쳤습니다. 맹공이가 처음부터 내 발목을 잡을 줄 알았어. 서민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주리는 그대로 참을 수 없다는 듯 강명자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정주리는 인사도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공이가 내 아들 아이를 임신했어. 그것 때문에 지금 결혼이 다 틀어지게 생겼어. 네 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강명자는 침착하게 정주리를 바라봤지만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공이 지금 어디 있는데? 정주리는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전에 갔던 산부인과가 있어. 거기서 한번 찾아보라고. 강명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길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정주리는 뒤돌아가게를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앞길을 더 이상 막지 않게 제발 부탁한다, 명자야. 강명자는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병원 복도는 너무도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이곳에 맹공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주리의 말은 강명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숨겼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헤집으며 강명자는 다급히 진료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진료 침대에 누운 맹공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 옆에서 초음파를 보고 있던 맹공이는 문소리에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명자는 마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진료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음파 기기에서 들려오는 작은 심장 소리였습니다. 둥, 둥, 둥둥.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입니다. 다만 심박수가 조금 약한 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겁니다. 강명자는 그 소리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심장 소리는 강명자의 가슴 깊은 곳을 쳤습니다. 저 소리가 서민기의 아이라니 맹공이의 아이일 리 없다는 생각이 파고들었습니다. 진료실이 너무도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명자는 한순간도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맹공이의 팔을 꽉 붙잡고는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자마자 강명자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맹공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물고 눈을 내리깐 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명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누구 아이인지 서민기가 알고 있는지, 왜 혼자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지, 공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긴 하는 거니? 맹공이는 끝내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아무리 나쁜 상황이어도 이 아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강명자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인데? 어떻게 네가 태연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니? 서민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아이 때문에 서민기의 인생이 다 끝장났다고 했어. 맹공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서 팀장님과 나는 이미 끝났어. 이 아이는 서 팀장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 나 혼자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야. 강명자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속이 터질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맹공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해? 네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면 너도 이 아이도 불행해질 거야. 서민기와 상관없다니? 맹공이는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서 팀장님이 뭘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볼 거야. 강명자는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강명자는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공이야, 제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강명자는 결국 더는 말을 하지 않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남은 건 병원 문 앞에 홀로 선 맹공이와 초음파기의 메마른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강명자는 서민기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마음속은 불덩이처럼 끓고 있었지만 문 앞에서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서민기가 나오자마자 강명자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서민기, 네가 공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체 뭘 할 생각이야? 책임질 거야, 안 질 거야? 서민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뭐라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강명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명자는 다시 외쳤습니다. 네가 아버지잖아. 그 아이는 내 책임이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진아랑 결혼만 생각하겠다는 거야? 서민기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맹공이가 그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맹공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강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뭐?
공이랑 상관없다고? 네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어디로 갔어?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 좀 해. 뒤돌아보니 정주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정주리는 심드렁한 얼굴로 서민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공이 잘못이야. 서민기 인생 망친 건 네 딸이잖아. 그걸 왜 우리 민기한테 따져? 강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정주리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공이가 뭘 잘못했는데? 네 아들이 사람 하나 망가뜨려 놓고선 그걸 공이 탓으로 돌려? 정주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기 혼삿길 막아놓은 건 공이잖아. 솔직히 네 딸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공이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을 일은 없으니까. 강명자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 아들이 책임질 일이야. 서민기랑 너희 집안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정주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우린 공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도 네가 책임질 거면 알아서 해. 난 그게 최선이라고 봐. 강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듯 외쳤습니다. 좋아, 너희가 책임진다고 했어도 난 공이를 너네한테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너희 집안 사람들 사이에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뻔하다. 차라리 공이가 평생 혼자 아이 키우며 살도록 만드는 게 낫겠어. 강명자는 눈물을 꾹 삼키며 몸을 돌려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 바람은 정주리와 서민기의 차가운 말보다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산부인과를 나선 맹공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공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뒤돌아보니 구단수가 서 있었습니다. 구단수의 표정에는 걱정과 결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구단수. 맹공이는 애써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나와? 맹공이는 한숨을 내쉬며 구단수를 쳐다봤습니다. 더는 숨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맞아. 나 임신했어. 구단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차분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누구야? 맹공이는 단숨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구단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딘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민기지? 맹공이는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대답 안 해도 알아. 맹공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단수의 직감이 예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단번에 마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애 키울 생각이야? 응.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구단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항상 혼자 하려고만 해. 너답다. 맹공이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구단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슬픔이 묻어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아도 내가 너한테서 멀어지려고 해도 나 홀리잖아. 핑계 삼아서라도 너한테 계속 엮일 거야. 나 쉽게 안 놔줄 거라고. 맹공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너처럼 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구단수는 대답 대신 단단히 결심한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명자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가슴속에 차오른 무거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이 품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불러올 끝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맹공이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야. 강명자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불안감은 단순한 분노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명자는 맹공이를 불러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거리에서 만난 딸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했습니다. 맹공이는 어깨를 곧게 세우고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는지 다 알아. 강명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네가 알면 얘기가 빠르겠다. 공이야 내 아이. 이제라도 지우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맹공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맹공이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나 아이 지울 생각 없어. 그 단호한 목소리에 강명자는 속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너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은 알아? 맹공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이 책임지면서 사는 인생이 왜 잘못된 인생이야? 난 내 아이를 낳고 키울 거야. 엄마도 날 그렇게 키웠잖아. 강명자는 딸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깨를 떨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너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가 지금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니? 맹공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강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잘 알겠어. 힘들겠지. 그런데 힘들다고 무조건 잘못된 선택인 건 아니야. 난 내 아이를 지킬 거야. 엄마 제발 나를 조금만 믿어줘. 강명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만 느꼈습니다. 공이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네가 겪게 될 일이 얼마나 험난할지 엄마는 다 알아. 너도 곧 깨닫게 될 거야. 맹공이는 고개를 젓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생각은 없는 거야? 왜 날 믿지 못해? 그냥 내가 해내는 걸 지켜봐주면 안 돼? 강명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명자는 주먹을 꽉 쥐고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이야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네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널 위해서야. 네가 가시밭길을 걸을 게 뻔하니까 네가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라고. 맹공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 근데 내 인생이잖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잖아. 강명자는 손끝이 떨리며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이야.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 거라 생각하니까 이 마음을 어쩌겠니? 맹공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힘들 거야. 근데 괜찮아. 힘들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 나 잘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강명자는 결국 딸을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강명자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서민기는 구단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민기의 얼굴엔 초조함과 불만이 뒤섞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구단수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서민기는 구단수를 보자마자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습니다. 오랜만이네 구단수. 아니지 세계적인 디자이너 홀리라 부르는 게 맞나? 구단수는 서민기의 말을 듣고도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서류를 정리하던 구단수는 서민기를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야? 그동안 내 정체를 몰랐던 게 그렇게 억울했나 봐. 서민기는 억울하다는 단어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놀리는 기분이 어땠냐고. 다들 네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대했는데 뒤에서는 내 정체 숨기고 남들 깔보는 재미가 쏠쏠했겠지. 구단수는 서민기의 적대적인 말투에 조용히 웃음을 띄었습니다. 난 내 일만 했을 뿐이야. 숨겼다기보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건 그렇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네? 서민기는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돌려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해봐. 구단수는 미소를 거두고 서민기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맹공이 얘기야.
네가 임신시켜놓고도 강진아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 그거 참 뻔뻔하지 않냐고. 그 말에 서민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서민기는 구단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내 사생활이야.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않나? 구단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서민기의 말을 흘려듣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 사생활 맞지. 근데 진아가 그걸 다 알게 됐다면서? 네가 그렇게 쉽게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민기는 눈썹을 찌푸리며 구단수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신경 끄라고. 구단수는 고개를 젓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민기 씨, 당신은 그 태도가 문제야. 맹공이랑 아이에 대한 책임도, 강진아에 대한 책임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그 모습.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결국 내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서민기는 구단수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내심 그의 지적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서민기는 억지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훈계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홀리라고 해도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는 없어. 구단수는 서민기의 말을 차분히 받아넘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간섭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충고하는 거지. 네가 지금처럼 계속 도망만 다닌다면 결혼이건 뭐건 결국 다 무너질 거야. 구단수는 말을 마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민기는 구단수의 등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회의실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깨트린 것은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맹공이는 배를 움켜쥔 채 눈을 떴습니다. 침대 위로 시야를 내리자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머릿속엔 구단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들어올려 구단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공이야? 무슨 일이야? 구단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나 피가 나 배가 너무 아파. 맹공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울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구단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몇 분도 되지 않아 도착한 구단수는 맹공이를 보자마자 한숨도 쉬지 않고 맹공이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구단수의 목소리는 침착하려고 애쓰는 듯했지만 눈빛 속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맹공이는 배를 움켜쥔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끔찍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독하게 맹공이를 사로잡았습니다. 단수야, 나 아이를 잃게 될까봐 무서워. 구단수는 고개를 저으며 운전대를 더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네가 괜찮아야 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맹공이를 데려갔습니다. 맹공이는 들것에 누워 천장에 박힌 형광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맹공이는 이상한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작고 여린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또 만나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같았습니다. 모모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떠나지 마. 맹공이는 간절히 외쳤지만 모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사라지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맹공이가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의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구단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지만 맹공이가 깨어난 것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이야, 괜찮아? 맹공이는 구단수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단수야, 모모가 떠난 것 같아. 구단수는 아무 말 없이 맹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가 맹공이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구단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공이야, 내 잘못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맹공이는 구단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구단수의 위로가 위안이 되면서도 모모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